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댁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저기 사연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형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대한민국의 여느 시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범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형님 부부가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 다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만나 결혼까지 한 케이스예요. 그런 두 분은 성격이 어찌나 비슷한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걸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업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우리 형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부부는 무난한 성격이고 회사도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형님보다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를 부르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반가워요. 많이 먹어요. 라며 연신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환영해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내가 우리 둘째한테 들어보니 진희 씨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에 대해 좋은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옆에서 제 말을 듣던 남편이 엄마, 걱정 마. 우리 진이는 형수님이랑 완전 달라. 얼마나 착한데. 내가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형은 도대체 형수님이랑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진이처럼 착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남편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언젠가 남편이 흘리듯이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는데요. 우리 형수님은 경찰인데 피도 눈물도 없어. 옆에 있으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래서 우리 엄마랑 사이도 엄청 안 좋아. 근데 우리 결혼하면 진이 너는 착해서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튼 그날 가족들의 표정은 그동안 형님한테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인지 형님의 말을 하는 것조차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다 제가 시댁에 인사 간다고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을 했음에도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 참석조차 안 했으니까요. 결혼할 상대가 첫 인사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 정도는 같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날 형님 부부는 부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무한 애정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큰일이 아니면 형님 내외를 부르지도 않았고 결혼식 이후 형님 얼굴을 본 게 몇 번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수시로 불려다녔는데 명절 전 음식도 시어머님이랑 저만 만들었고 형님은 명절 당일 잠시 들러 인사만 하고 가는 정도였어요. 거기다 큰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시부모님은 저만 데리고 다닐 정도였고요. 그러면 저는 큰댁에 가서 제사 음식까지 거들어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 불만도 조금씩 쌓여만 갔고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둘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 라며 남편에게 따지기도 했지만 자기야 정말 미안해. 형수님은 경찰이라 정말 바쁜가 봐. 근데 제사 때 자기까지 안 가면 큰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엄청 무시할 거야. 남편이 제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큰어머님이 무시하긴 뭘 무시한다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사실 말이야. 할아버지 재산을 큰아버지가 다 물려받아서 큰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 근데 우리 집은 딱히 뭐 볼 것도 없잖아. 그래서 큰어머니가 우리 집을 대놓고 무시하거든. 근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자기 데리고 큰댁 가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 엄마 말로는 자기가 옆에 있으면 막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해 좀 해줘라. 사실 형수님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리거든. 이라며 남편이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형님 부부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날 미리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는데요. 어머님, 저 그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명절 음식 잘하는 곳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다 주문해 놓을게요. 그럼 나중에 찾으러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 음식이 맛도 좋고 깔끔해서 꽤 유명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집에 여자들이 있는데 직접 음식을 해야지. 음식을 사다 먹다니. 그런 얘기는 TV에서 간혹 보긴 했지만 우리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시어머님이 깜짝 놀란 채 형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그 음식 한다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음식점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뭐? 그럼 너는 음식하러 못 오겠다 그 말인 거냐? 그렇죠. 경찰 일이 맨날 비상이기도 하고 진짜 바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린 맞벌인데 왜 저만 음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려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라며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따지듯이 말을 한 모양인데요. 아니, 우리 아들은 명절 음식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니까 그렇지. 어머님, 저도 명절 음식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저도 별 도움이 안 되겠네요? 맞죠? 라고 형님이 물었고, 그런 형님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님이 그래 됐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냥 오지 마라. 나 혼자 하마.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요. 그 뒤 형님은 명절날 음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제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 제사 때문에 제가 왜 늦은 밤까지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예, 그게 말이다.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후손들한테 안 좋다고 하지 않니? 이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시어머님이 형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큰 댁으로 가야 했는데 형님 부부가 결혼 후 첫 제사였기에 아무래도 같이 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빨 좋기로 유명한 우리 형님이 어머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요? 명색이 조상님들인데 제사상을 안 차려드린다고 후손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건 조상이 아니라 악귀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 형님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결국 휴대폰까지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네요. 그 뒤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날은 우리가 결혼 후 시아버님의 첫 생신이셨고 다 같이 외식을 하기 위해 아주버님이 미리 예약한 식당 근처로 갔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기 귀찮았던 시어머님이 차를 도로가에 대충 주차를 하셨어요. 근데 그 도로가에 시어머님만 주차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주차를 했던 상황이었기에 우리 모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온 형님이 시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차 어디다 세우셨어요? 라고 단숨에 물었어요. 차? 이 앞에 도로가에 세웠는데 왜? 그때쯤 시어머님의 표정에서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형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아마도 미리 짐작은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도로가에 차를 주차하세요?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아니, 나만 세운 것도 아니고 다들 주차했잖니.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그만하자꾸나.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어머님, 바로 그런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 왜 길가에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방차들이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다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놀란 채 어머님, 차키 저 주세요. 제가 지하에 주차할게요. 라며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인지 시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더 큰 다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고 저도 혹시나 걱정이 되어 시어머님의 뒤를 급히 따라 나섰는데요. 식당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아유, 싸가지 없는 것. 내가 언제 한번 저거 꼬투리 잡아서 가만 안 둘 거야. 저건 그냥 따라다니면서 잔소리야, 잔소리가. 어디서 들어와도 저런 싹퉁바가지가 들어왔나 몰라. 내가 유명한 점쟁이한테 사주 봤을 때는 우리 며느리들이 집안을 일으킬 거래나 뭐래나 그랬는데 그거 다 뻥이야, 뻥. 에이, 사기꾼 점쟁이 같으니라고. 차로 걸어가는 내내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중얼거리셨는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던지
잠시 후 차 앞에 도착한 시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개똥 같은 것, 너 잘났다 잘났어. 경찰대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잘났어 그래? 라며 자동차 바퀴를 발로 마구마구 차버렸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런 시어머님이 어찌나 귀여우시던지 저도 모르게 크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넌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너도 내가 우스운 거냐?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전 너무 웃겨서요. 형님 말투도 너무 웃기고. 그렇잖아요. 저는 형님이 무슨 공무 수행 중인 줄 알았어요. 완전 정색까지 하고 말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어머님도 형님 말을 따라주시잖아요. 거기다 타이어를 막 발로 차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님이 빤히 바라보시다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기를 당한 게 분명해. 사주 봐주는 그 점쟁이 여편네한테 내가 돈도 많이 줬었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엄청난 애들이라고 하더니만 아무리 봐도 둘 다 참 요상하단 말이야. 어머님, 제가 보니 형님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니까 그냥 형님한테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형님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고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님이 그래, 어차피 안 바뀔 거 그냥 그게 속 편하겠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큰애 결혼할 때 안 사더니 내 손을 꼭 붙들고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그 이유를 내가 확실히 알겠더구나.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별 수 있겠냐 라고 시어머님이 주차를 하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어요. 우리 형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 성격이었기에 가족 모두 형님의 말에 그냥 따를 뿐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제게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기에 저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해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어머님과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한 채 큰 댁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제사를 챙긴 적이 없던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시어머님이 깜짝 놀란 채 네가 여긴 웬일이냐? 우리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하는데 다음에 오거라 라고 형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왔어요. 오늘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저도 같이 가려고요. 오늘은 별다른 일도 없어서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네가 제사를 지내러 가겠다고?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고 네, 물론 저는 제사 그런 게 참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동안 동서만 계속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저도 시간이 나서요. 저도 같이 갈게요 라며 형님이 제가 들고 있던 짐을 들고 앞장섰는데 그 모습을 보면 시어머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말이다. 큰애야, 너는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네가 나란 일 하느라 좀 바쁘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어. 작은애랑 나랑만 가마. 그렇지 작은애야 라며 시어머님이 윙크까지 하며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아, 맞아 형님. 형님 힘드실 텐데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저도 제법 익숙해져서 할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의 표정이 아주 흡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니야, 시간 있을 때 가봐야지. 괜찮아 라며 웬일인지 자꾸만 따라 나서겠다고 했고 형님의 고집을 잘 아는지라 결국 시어머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형님을 데리고 큰 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시어머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댁 큰어머님이 조금 막무가내였거든요. 말도 거칠게 하시고 항상 보면 우리 시어머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한눈에 봐도 티가 났어요. 그 모습에 한 번은 저도 욱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다들 저를 말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냥 조용히 해. 잠깐만 참고 있으면 돼.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 말에 짜증이 났지만 그냥 참고 말았어요. 남편 말대로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시어머니 입장이 난처해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사를 위해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어머님이 둘째 며느리세요. 그 밑으로 작은어머님이 계시고 고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형제분들은 총 4남매세요. 근데 그 4남매 중 우리 시아버님이 재산만 놓고 봐서는 형편이 가장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부분으로 큰어머님이 항상 우리 시어머님에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역시 큰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몸에 아주 좋은 거래. 자, 하나씩 받아. 라며 홍삼을 한 상자씩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 시어머님만 쏙 빼고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날따라 큰며느리까지 따라왔는데 며느리들 앞에서 그런 꼴을 당했으니 시어머님의 기분이 더욱 나빴을 것 같긴 했어요. 아니 형님, 저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물론 그동안 큰어머님에게 쌓인 것도 많았겠죠. 뭘? 아, 홍삼. 홍삼 개수가 부족하니까 안 줬지. 그리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맘 아니야? 큰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 없을 때 주던지요. 떡하니 사람 앞에 세워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자네야 워낙 튼튼하니까 그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 자네 거울 좀 한번 봐봐. 이건 뭐 무슨 곰도 아니고 몸이 그게 뭐야. 사람은 나이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하긴 돈이 없으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긴 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 홍삼 먹어봤자 살만 드룩드룩 더 찌지 않겠어? 라고 말하던 큰어머님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뭐예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형님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그동안 꼭 참고만 있었더니 제가 아주 우스웠죠? 그까짓 돈 좀 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사실 그동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일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무슨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는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형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형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시부모님 유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좀 하세요.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라며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뭐? 나이값? 어디서 니까짓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큰어머님이 우리 시어머님을 노려봤는데요. 까짓 거 그럼 우리도 소송해서 시부모님 재산 받아야겠네요. 내가 들어보니 소송하면 그 유산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쩜 그리도 악독할 수가 있어요. 악마가 왔다가 형님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네요. 라며 우리 시어머님이 단숨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이 그런 두 분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아버님만이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을 했지만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린 시어머님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가족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는데 돈만 많으면 뭐하냐. 마음 씀씀이가 거렁뱅이보다 못한데. 조카 며느리들 잘 봐봐. 당신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네들도 조심해. 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큰어머님도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우리 시어머님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형님이 저기 우리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막 밀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큰어머님의 앞을 가로 막아버렸는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더욱 화가 난 큰어머님이 형님을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 라는 소리와 함께 형님이 저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우리 시어머님의 눈이 더 뒤집어지셨는데요. 야! 어디서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손을 대! 시어머님이 큰어머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순식간에 뒤엉켜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사람 잡네! 라며 우리 시어머님이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던 우리 형님이 다시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큰어머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우리 어머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신데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빨리 이 손 놓으세요! 라며 형님이 큰어머님을 뜯어 말렸어요. 그 바람에 온통 난리가 났는데 옆에 있던 큰어머님의 첫째 며느리가 이를 어째! 누가 좀 말려봐요! 동서가 좀 말려봐! 라며 발만 동동 굴렀고 어머 형님! 제가 어떻게 말려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직접 해보시던지요. 큰어머님의 둘째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형님이 제게 동서! 큰어머님 다리 붙들어! 빨리! 라고 말을 했고 그런 형님의 말에 제가 순식간에 큰어머님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형님은 계속해서 큰어머님의 허리를 더욱 세게 감싸 안았는데
나 너라고 이 싹퉁 바가지야.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수준이 아주 똑같구만. 이라며 큰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다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셨는데요. 그 바람에 형님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저도 같이 넘어졌는데 큰어머니의 발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약간의 멍자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차려놓은 음식들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모습에 혼비백산한 큰아버님이 그만들 하지 못해?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이미 진이 다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님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형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형님 며느리들은 이 와중에 구경만 하고 있네요. 자고로 우리 며느리들처럼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던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를 보더니 얘들아 그만 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시어머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 나섰는데요. 그 순간 큰어머니가 아유 내가 분해서 못 산다. 시엠이랑 며느리들이 아주 사람을 잡는구나 라며 땅바닥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아파트 밖으로 나가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라며 좋아서 깡총깡총 뛰시다가는 근데 니들은 괜찮은 거냐? 라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근처 편의점이라도 가서 파스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아무래도 삐끗한 것 같아요. 형님이 허리를 잡으며 말했고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뒤에 쭈뼛쭈뼛 서있던 아주버님과 우리 남편을 보며 뭐해 가서 파스 사오지 않고 그리고 계란도 하나 사와야겠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형님은 허리와 등에 파스를 잔뜩 붙였고 저는 차 안에서 계란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며 아주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부모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는데요. 시댁에 들어갔더니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뭐긴 뭐겠니? 니들 어제 고생해서 몸보신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큰애는 어제 허리 삐끗한 건 좀 어떻니? 병원은 다녀왔니? 그리고 작은애 너도 병원에 다녀온 거야? 라며 형님과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점쟁이 말이 맞았어. 나한테 며느리 복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았어. 니들도 봤지? 그 집 며느리들은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잖니? 아무리 봐도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최고야 라며 형님과 제 앞접시 위에 닭다리를 하나씩 놓아주시고는 그날 보니까 아들도 다 필요 없어. 우리 며느리들 많이 먹거라 라며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우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형수님이랑 우리 집사람한테만 맛있는 거 다 주고 우린 먹지 말라는 거야? 라며 우리 남편이 투정을 부렸지만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처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어제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표정이 시종일관 좋지 않았기에 아버님 괜히 소란 피워서 죄송했어요 라며 제가 시아버님의 눈치를 봤는데요. 제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아니다 아주 잘했다. 내가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못난 남편 만나서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아주 고생이 많았구나.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려. 뭐가 아쉬워서 그리도 눈치만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구만. 어제 우리 며느리들 보고 내가 느낀 게 아주 많았어. 그리고 어찌나 든든하던지 혹시나 내가 없어도 우리 며느리들이 당신을 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던 시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는데요. 그날 우리는 시아버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인삼주까지 꺼내서 다 같이 인삼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시아버님이 그동안 속에 담아두셨던 말들을 꺼내셨는데 형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부모 재산 다 가져가 놓고는 참 양심도 없구나. 언젠가 한 번은 애들 대학 학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내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니 거의 내쫓다시피 하더구나. 그런 사람들 집에 속도 없이 뭐한다고 들락날락 거린 건지 모르겠구나. 제사 핑계대고 수시로 불러댄 건데 내가 참 바보 같았어 라며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야. 참 이럴 땐 돈이 없는 게 한이 된다니까. 분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게 잠시 후에는 형님도 말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너무 인정머리 없게 행동해서 기분 많이 나쁘셨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저도 노력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 큰댁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님의 막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그때 그 난리를 피웠으니 큰댁 가족들 얼굴 보기 싫어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걱정에 형님이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면 되겠네요. 못 갈 것도 없죠. 가서 기 좀 팍 꺾어놓고 올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가기 얼마 전부터 형님이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장에 가기 일주일 전에는 우리 모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니 옷까지 사줬는데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 그냥 있던 거 입고 가면 되지 라며 시어머님이 형님을 말렸지만,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 기 좀 팍 꺾어놔야 한다고. 한번 그래보자고요. 꼭 돈도 얼마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형님은 그날 백화점에서 꽤 큰 돈을 썼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형님에게 형님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보탤게요 라는 말을 했지만, 형님은 그저 괜찮아, 동서 그동안 나 대신 고생 많았잖아, 그래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라며 형님이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고모님 아들 결혼식 날 우리 가족 모두 쫙 빼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는데요. 거기다 형님이 차를 한 대 끌고 왔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자동차였어요. 아니 이 차는 뭐냐? 시어머님이 놀란지 형님을 바라봤고, 제 차예요. 얼마 전에 친정아빠가 차를 새로 샀는데 남 주긴 아깝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경찰서로 출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에 그냥 세워뒀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차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형님의 말에 시부모님은 옷까지 쫙 빼입은 채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고, 우리 가족은 아주 당당하게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어요. 결혼식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치 큰댁 가족들도 결혼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우리 시부모님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는 많이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특히나 큰어머님이 많이 놀란 듯 서 있다가는 정말 궁금하긴 했던 모양이었던지 고모님을 시켜서 우리 남편에게 누구 차인지 물어보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우리 형님 차라고 하자 사람들 눈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냥 꽤 좋은 차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 차가 정말 좋은 차였던 모양입니다. 다들 수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형님 집이 조금 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잘 사는 줄은 전혀 몰랐었는데요. 사실 형님이 옷도 항상 경찰복만 입고 다녔고, 그런 부잣집 딸이 굳이 경찰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경찰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직업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그동안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기에 그런 형님이 더욱 자랑스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 시부모님의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고, 시부모님이 아주 의기양양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참 나중에 형님에게 사정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놀이동산에 갔다가 형님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는데 어떤 여자 경찰이 형님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울고 있던 형님을 꼭 안아주며 부모님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나중에 꼭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며 어찌나 멋지던지 형님은 여자가 봐도 참 멋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는데 시부모님의 속 얘기를 들은 형님도 많이 변해갔거든요. 요즘은 시부모님이 큰댁 가족들을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점쟁이 말이 딱 맞았어. 세상에 우리 며느리들 같은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 라며 항상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쁘시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이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날 큰댁에서 온 힘을 주어 큰어머님의 다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 얼굴에 영광의 상처가 남긴 했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